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시험 보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 노량진에 지금 이제 그 교육과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뭐랄까 적중을 이제 못했다고. 그 기존에 유명했던 교육학 선생님들이 적중이 못했다고 아주 난리래 난리. 그래가지고 뭐 학원에 대해서 이제 불신도 커지고 이제 1년 동안 죽기람 사기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빗나가냐, 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할까? 학원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퍼부었대.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어. 그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잘 모르면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더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장수생이나 학교 현장에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좀 유리하고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딸딸딸 애우기만 한 사람 역시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약간 재능 기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전에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 이 세 가지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인지주의라고 할까? 인지주의의 어떤 부호와 전략에 따라서 주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해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이제 암기했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용을 했는데, 옛날에는 암기했던 내용이 암기만 잘하면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요번에는 이해를 잘해야, 물론 이제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잘해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육학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은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다 나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 그 수능 시험에서 학원 강사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교사들하고 또는 출제위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출제했는데 그 문제가 학원의 어떤 강사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응용 능력이 부족하면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 이런 구성 요소를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세 분의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해당 교육 전문가들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은 교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부 학생들은 교육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가 하면, 일부는 또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건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 이거에서는 여기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힌트까지 여기다 주었어.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 그랬어요. 여기서도 의도치 않게 그랬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의도한 것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은연중에 배웠단 말이지,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어때? 잠재적 교육과정 썼지? 썼지? 아주 잘 썼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은 또 이제 이걸 더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잠재적 교육과정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 학습 목표 설정,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에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 행동 목표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 놓잖아.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은 거란 말이지.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냐, 목표 설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주라는 거냐. 학생들은 엄청 여기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예운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목표에서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봉사활동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사전에 정한 목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아주 일교 일운동 맞춤형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도 매우 흥미가 있었다, 이거 하니까 너무 이제 뭐 즐겁다, 또는 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뭐 운동 능력을 길렀다, 여러 가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다면 그 목표는 가장 그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는 목표는 표출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표출 목표. 표출 목표라는 것은 수업 중이나 후에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잖아, 또는 학습한 경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잘못 잘하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면 목표 설정할 때 우리는 사전에 정한 행동 목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활동에서 학생들이 무엇인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차원에서는, 목적이나 목표 차원에서는 표출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쓴다면 아마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어. 근데 이것을 쓰지 않고 문제 해결 목표를 썼거나, 아니면 우리 그 교육과정 평가 모형 중에서 타일러의 목표 도달 모형 말고 스크리븐의 탈 목표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탈 목표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그 키워드는 표출 목표에 표출 목표를 고려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이걸 찾아내기가 쉽겠어? 민서 이거 찾아냈어? 뭐라고 썼어, 민서? 응? 일 목표 다경은 뭘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개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채점하느냐, 채점할 때 그 뭐랄까, 각 지역별로 서울 채점하는 사람들 전부 모여놓고 그 채점 연습을 시켜. 이것은 맞다고 해야 되냐, 틀렸다고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해. 그러면 경기도는 뭐냐면 일 경험 뭐 다 목표의 원리, 이것을 자기네들이 회의해가지고 이건 맞다고 하자. 그러면 경기도는 맞다고 채점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아니다, 이건 해당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표출 목표만 맞는 걸 하자. 그러면 표출 목표만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에 있어서의 채점 기준이 약간 달라. 약간 다른데 그 경기도 내에서는 통일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전부 다 일 경험 다목표 원리를 맞다고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맞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아니다, 그건 틀리고 표출 목표만 맞다고 하자. 그러면 서울 지역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그 지역에 있는 채점은 일관성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오히려 저기
전남 지역에 응시한 사람이 국어 점수가 더 높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채점 기준을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멀티 인텔리전스라든지 또는 영어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전통적인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골고루 내용을 선정하면은 학생들이 그 활동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평가 측면에서는 탈목표 모형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적 감시관, 교사가 교육적 감시관이라든가 교육적 비평 이것을 통해서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확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것 말고도 논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저 뒤에다 내가 적어놨으니까 그건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즈너가 이야기했던 예술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얼른 생각할 때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무슨 뭐 상관성이 없는데 예술적인 교육과정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강연 중에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도 강조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실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때 교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점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그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좀 일반론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 수업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비대면에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걸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지 않으면 그냥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교과서를 밑줄 그으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방향의 설명식이나 아니면 교재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온라인 수업이 잘못 운영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하고 또는 학생들끼리 같이 뭐 이렇게 토의를 하게 한다든지 같이 뭐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야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갖고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뭐랄까 세 개를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교사가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학생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지. 이것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상호작용을 학자들의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개 정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교육 내용과의 상호작용.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료를 주거나 책을 주면 책을 보면서 읽고 또는 뭐 해독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 교육 내용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이 첫 번째 이루어지고, 두 번째 교사와의 상호작용.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꼭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학생, 친구들,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 머릿속으로 학생 내적인 상호작용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혼자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또는 시스템 여기 전부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해가지고 전체 5개의 상호작용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쓰라겠으니까 교육 내용과의 상호작용, 교육 내용이 잘 만들어지면 컨텐츠가 좋으면 선생님에게 상호작용이 아니 학생들한테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똑똑하고 전문성이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잘 리딩을 하면 또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발문도 잘하고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또 피드백 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협동학습이라든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뭐 1대1 토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역시 학생들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한테 생각해 보게 한다든가 어떤 문제를 주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면서 자기 스스로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답안을 요구하는 것은 이 4가지나 시스템까지 하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뭐라 할까 뭐 비고츠키 아니 조나센의 그 모형 중에 이제 자료도 제시하고 뭐 정보 자원 뭐 여러 가지 주잖아. 그리고 또 그 밑에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때 모델 코칭 스캐폴딩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써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답이 정답이 될 수는 있어. 다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논문에 이미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강연을 듣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그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물론 여기에 답은 능력 참조 평가겠지. 근데 여기서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능력 참조 평가뿐만 아니라 성장 참조 평가 이것도 맞춤형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평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별화라든가 이런 데서 개별화하는 과정에서 뭐 진단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맞춤형 교육에서 이 평가가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이렇게 설명한 걸로 봐가지고는 성장 참조 평가나 왜냐하면 능력 참조 평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쓰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뭘 쓰라고 했냐면 능력 참조 평가에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 능력 참조 평가의 해석시 유의점 이걸 물어봤잖아. 이게 해석시 유의점인데 성장 참조 평가나 능력 참조 평가의 단점, 한계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장 참조평가, 능력 참조평가는 그 평가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학생 개인의 전 성적이라든가 그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점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거 지향평가 같으면 학습 목표가 기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준 지향평가면 그 집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평균이라든가 그 표준 편차가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민서가 이전에는 60점을 맞았는데 요번에 70점 맞았다. 그래가지고 많이 향상됐네. 이 정도만 이야기할 뿐이지 민서가 지금 전체 학생 중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목표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뭐냐면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때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평가하고 함께 병행해 가지고 이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비슷한 용어를 쓰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컴퓨터 능력 적응 평가. 그런데 컴퓨터 능력 적응 평가는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하면은 지능 검사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번에 지능 점수가 너무 이제 지능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 지능을 제대로 잘 나왔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아니면 이제 무슨 그 전문 기관에 가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전문 기관에 가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 기관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문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내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기 옵션에 맞게 거기다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라든가 뭐 MMPI 그 인성 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사, 성격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받는 검사를 뭐냐면 컴퓨터 능력 적응 평가다. CAP. 어댑티브 테스팅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간단한 수준의 평가였는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청각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근데 아주 IQ는 뛰어난데 청각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지금 이제 이 테크놀로지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문항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습 맞춤 구체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학교 내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그랬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체가 누구냐 그랬어. 그래서 이 주체가 뭐냐면 그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위원 또는 의원이라고도 하고 이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 이 사람들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결정한다. 그런데 가끔 여기서 학생 대표 이런 학생 대표를 넣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생 대표는 여기에 있는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생 대표를 쓰면 안 되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 학생 대표를 없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네,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학생과 교사는 여기 대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 대표 말고 일반 교사,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이라든지 또는 뭐 해당되는 체육부장이다 그러면 체육부장, 생활부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교육행정에서 민주성의 원리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느냐,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 좋겠지만 요새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다 의견을 반영하려면은 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고 또
또 잘못하면은 또 갈등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밖으로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평가를 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 각각 한 가지를 써라 그랬어. 예. 그래서 학습 목표 할 때는 표출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표출 목표란 수업 중이나 후에 학생들이 학습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교육 내용 구성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교과 뭐 쭉쭉 쓰면 되고 교육 평가 계획에서는 탈목표 모형에 입각해가지고 그 교육 사전에 정했던 목표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로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 과정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냐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 답도 될 수가 돼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상호작용 유형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제시한 평가 유형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위점 그 다음에 CAT 적응 검사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이 한 10가지 정도 나와. 그 다음에 전문가 지가 언급한 학교 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위원 세 주체 그 다음에 이 세 주체의 이원 구성의 의의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학교의 단위학교의 그 책임 경영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걔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맞고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것을 중심으로 쓰면 된다. 이것은 교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끝부분에다가 교사가 할 일 정도 하나씩 언급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론에서 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장이다. 공식적인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의미 형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 중심의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나 회의적인 방식에서 획일적인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의미 형성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의미 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형성과 발달을 위한 수업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 설정은 의도치 않게 했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고려해야 될 점은 첫째 학습 목표 설정은 행동 목표에만 초점을 주지 말고 탈목표 모형에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나 표출 목표에 중점을 두고 설정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표출 목표에 목표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표출 목표의 의미를 써줘야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내용 구성은 아이즈너 예술적인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을 들었으면 되겠고 평가 계획에서는 성적이나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의미 형성에 초점을 주고 정의적인 특성도 평가하고 교사의 감시관 비평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비슷한 용어가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감식력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탈목표 모형 탈목표 모형에 의해서 뭐냐면 교육과정을 아까 동아리 활동과 같은 교육과정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은 어려운 점은 온라인 수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근데 교사가 단순히 동영상만을 틀어주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강의실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인터넷에 그대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쌍방향이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상호작용의 유형은 학습자와 교수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 수업에서 학습자와 콘텐츠,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첫째,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을 물어봤으니까 그에 맞춰서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동기, 이 상호작용에서는 선생님이 동기를 자극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가지고 학습 활동이 잘 일어나게 한다. 동기나 피드백 뿐만 아니라 뭐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해를 돕는다든가 뭐 이렇게 다 쓴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학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인 게 뭐냐 이거예요. 모델도 될 수가 있고 스캐폴딩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코칭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을 쓰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동료 학습자와의 정보 공유, 그리고 쌍방의 의사소통,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특정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기타 이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러닝 학습에서 수업 콘텐츠 접근할 때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상호작용은 4개나 5개 정도의 이 상호작용은 수업 과정에서 동시에 또는 각기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학습 과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교사와 학생과의 이 상호작용,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학자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것을 또 강조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 참조 평가, 그 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가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결과 해석 시 유의점은 성취도 검사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차이 점수의 신뢰도가 낮아. 성취도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월에 시험을 보고 4월에 시험을 보고 5월에 시험을 봤다고 해봐. 그러면 4월과 5월에 시험 본 그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요. 문제도 당연히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근데 4월 달에 공부한 내용은 학생이 상당히 그 분야에 흥미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았어. 근데 5월 달은 별로 이제 한 3개월째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그래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 또는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은 점수가 많이 향상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점수가 떨어진 학생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향상된 학생을 보고 이 친구는 성장 지향 평가에 의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면은 실제 문제의 난이도는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쉬웠는데 여기에 있는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못한 학생은 얘가 몸이 아팠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전보다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너는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평가 결과 해석 시에서 성취도 검사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난이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점수 차이의 신뢰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강화라든가 동기 고양에 활용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진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라든가 다른 평가 결과와 함께 병행해 가지고 사용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잘못된 평가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컴퓨터 적응평가의 특성은 첫째, 능력 수준에 맞는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를 치르게 되어 검사에 대한 피험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다. 기존 검사보다 훨씬 적은 문항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도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전부 한 1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 형태의 검사 말고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쓰면은 충분히 다 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학교 운영의 법적 구성의 세 주체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이라고도 하고 의원이라고도 해요. 학운위 구성의 의의는 여기는 세 주체가 참여했으니까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육 당사자가 이 사람들 다 교육 당사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운영에 참여하게 하여 자율과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교육의 내실화를 하게 된다. 그랬어. 뭐 이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를 운영하게 한다. 뭐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의 순기능은 학생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무슨 피자를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해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피자를 여기서 먹냐 뭐 이렇게 하지만 얘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잘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뭐냐면 학생들한테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과다한 회의라든가 회의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지나치게 이제 자신들의 흥미 중심으로 막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요. 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교사는 개정 교육과의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때 유진 선생 어때? 어때 민서 어땠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것만 채점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잠재 교육과정 용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배점이 교육 목표 설정 시 그다음에 내용 구성 시 학생 평가 계획 시 고려할 점 이렇게 있고 이게 점수가 배점이 3점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말을 쓰든 안 쓰든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 쓰면은 이 친구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안 써도 상관없다. 자, 여기서 가장 정확한 답은 표출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되겠지만 이걸 써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탈목표 고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목표란 말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건 틀린 것이 되겠지. 그래서 행동 목표가 아닌 나머지 목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쓰면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내용 선정 조직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한 개만 정확하게 잘 썼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이것만 달랑 쓰면은 이것은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전통적인 교과를 내용으로 선정한다. 이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의미 형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의미 형성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전통적 교과로서 수학을 가르쳐.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어떤 학생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고 기초가 부족해.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이 전통의 교과에 맞춰가지고 뭐냐면 2학년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얘는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얘는 쓸데없는 시간이 되고 아무 의미 형성이 안 돼 버린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는 다중지능 이론을 고려해가지고 얘는 지금 수학은 너무 못하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너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다른 더 쉬운 문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은 이 해석이 무궁무진해. 얘는 지금 수학 지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수학을 더 쉬운 문제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내용을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뭐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것도 다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이것을 썼거나 이 세 개를 쓰면 가장 정확한 정답인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의미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다음에 평가 계획 시에는 의미 형성을 위한 평가. 이분들이 아마 아이전의 예술적인 교육 과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커. 그렇다면은 교육적 감시이나 비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목표 도달 모형이 아니라 스크린의 탈목표 모형 이것을 고려했다면 탈목표 모형 이것을 요 위에서 했던 탈목표 모형에 입각해가지고 이 교육과정 운영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도 평가를 하지만 사전에 정한 목표에 맞춰서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걸 평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을 더 잘 운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나는 여기 위에서 써가지고 지금 안 썼는데 탈목표 모형에 의한 평가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겠지만 이거하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겠지만 이것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평가 자기 성취 평가 열심히 잘하면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그 교육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영상만을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만을 옮겨놓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하면은 학생들이 과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이 합당한 이유가 썼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으로서 첫 번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은 동기라든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 다 맞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모델을 보여준다. 또는 왜냐하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상호작용 하면서도 여기서 내가 온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보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델을 보여준다 등등등 다 맞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서는 정보 공유 가장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보 공유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학생들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 같이 토론 학습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특정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학습자의 특정 지식을 이해하고 인지구조 변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이걸 잘못 만들면 이게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잘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것을 갖다가 문자로서만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영상이라든지 어떤 표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콘텐츠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도 뭐냐면 그 이러닝 또는 이제 전반적인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효과적이야만이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학습자 내적 상호작용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고하는 과정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콘텐츠 대신에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
해도 되고 학습자간 대신에 학습자 간 이렇게 학자들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구체화해 가지고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때? 민서? 어때 유진 선생은? 어떻게 있었어? 음성적 상호작용이랑 문자 상호작용, 이모티콘 상호작용 이렇게 썼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써가지고 뭐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아니 그것은 뭐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 댓글이면은 또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채점할 때. 정민은 어때? 그랬구만. 자, 그 다음에 조나센 생각하면서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이 나오잖아. 모델 코칭 스캐폴딩.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것은 하나는 쓸 수 있는데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이걸 잘 생각하면은 이제 뭐냐면 조나센이 이제 그 관련 사례 정보 자원 뭐 인지적인 도구 이런 거 다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정보 자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나 이용도 안 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번 시간에 내가 이제 수업을 아니면 한 3일 후에 교생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료를 나한테 주어. 그러면 그 정보 자원 관련 사례 기존에 뭐 지도안 이걸 주면 내가 그걸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조나센을 잘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용어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학습자 콘텐츠, 학습자 시스템 이렇게 안 쓴다 하더라도 학습자와 내용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또는 교사와 학습자 이렇게만 쓴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그 사람들이 채점할 때 골치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막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이것이 특히 우리 학교의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온라인에서도 이게 또 안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네. 가지고 쭉 이렇게 학습자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가장 컸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 중에서 학습자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가장 컸다. 온라인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의 상호작용과 학습자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수업 만들 때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고 학습자 콘텐츠 상호작용 영향력이 학습자 시스템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습자 콘텐츠 상호작용이 영향력이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보다 오히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 여기에 있는 수원대학교 교수인데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평가에서는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다른 이제 평가도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결과 해석 시의 유의점 아마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결과 해석 시의 유의점 이것이 배점이 2점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CAT가 특성이 2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장 참조 능력 참조는 힌트까지 다 주어버렸잖아요. 그 용어 다 써줬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뢰도가 낮다. 점수 간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가 결과가 함께 병행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준 지향 평가라든가 중거 지향 평가와 함께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다른 평가라는 용어 대신에 중거 지향 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규준 지향 평가라든지 또는 성취 평가라든지 이런 다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CAT의 특징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지금 9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필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학생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음에 비하여 CAT의 경우는 검사 결과 도중에도 언제든지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다. CAT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 문자, 그래프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동, 화상 등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항을 활용할 수가 있다. CAT는 컴퓨터의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함으로써 여러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학교 운영의 주체, 학생 이혼은 안 된다. 학생 이혼은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없고, 운영권을 단위학교의 대폭 임하여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높이고 전문성, 조직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또는 자율성과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또 뭐 등등등 민주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 확보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맞는 거예요. 학생 참여의 순기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들한테 참여하게 함으로써 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고, 얘들도 책임감을 갖게 된다. 자기들이 결정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것을 쓰면 된다. 자, 마지막에 이거 그 뭐냐 10주에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잘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잠재 교육과정, 예원 교육과정 이제 다, 이것은 이제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교육과정, 이것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은 여기서 잠재 교육과정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교육과정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만 찾았다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찾았다면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격 교육에서는 그 마지막 요약 정리 중에서 원격 교육, 스마트 교육,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스마트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 그 다음에 교수자, 학습 내용과 그렇잖아,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봤다면 이것과의 뭐냐면 상호작용, 이것을 어차피 지금 여기 상호작용이니까, 여기 상호작용이잖아요. 상호작용 했을 텐데 바쁘니까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라면, 예를 핸드폰으로 어떤 걸 공부한다고 하면 핸드폰 속에 있는 내용이 그냥 문자로만 쭉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 내용 중에서 뭐 도예를 잘했다든지 뭐 그림으로 나타내 줬다든가, 그러면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잘하게 되고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의 강의가 있다고 해봐. 그럼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잘한다, 또는 그림을 그리면서 잘 이해시킨다. 그럼 훨씬 이해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교수자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컨텐츠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같은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또 뭐 상호작용이라든가, 뭐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참조 준거에 따른 앞에 있는 것은 나왔는데, 컴퓨터 적응 평가, 이것은 내 책의 상하 중에 하에 있는데, 내 책 거의 안 샀잖아. 그치? 민수 없지? 짱크리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짱크리 이게 있어? 응? 그래?
쌍끌이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런데 더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에서 단위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이게 있기 때문에 물론 설명도 열심히 다 하긴 했지만 관심 있게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네. 자, 여기에는 민주성의 원리.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설은 다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일단은 여기에 있는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보니까 이제 다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별로 맞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 왜냐면 주관식이요. 말 그대로 주관식이고 논거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채택한 것이 다 그대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답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임용고시를 아예 난 여기서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2차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교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차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꼭 그 1차 합격해가지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